C.S. 루이스. 아, 정말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의 어린이 독자들한테 매일같이 답장을 썼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매일이요? 네. 그것도 편지가 너무 많아서 뭐랄까 매일 아침 1시간 넘게 꼬박 답장 쓰는데 시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 많은 아이들한테 일일이. 그렇죠. 그냥 뭐 의례적인 답장? 그런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네, 절대 아니었다고 해요. 아이들 질문 하나하나에 엄청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 명성을 생각하면 사실 좀 놀라운 일이죠. 수백 통 편지를 보면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작가 루이스랑은 또 다른 모습이 보여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루이스가 아이들한테 보낸 편지 모음집인데요. 이걸 통해서 그분의 좀 더 인간적인 면, 그리고 나니아 이야기 탄생 비화 같은 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좋네요. 작가 C.S. 루이스 말고요. 그 친구들이 불렀던 이름, 잭 루이스. 그 따뜻하고 유머도 있고, 때로는 좀 약한 모습도 보였던 그 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이 편지들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루이스의 솔직함이에요. 솔직하며. 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신앙적인 감정이 잘 안 느껴져서 고민이다. 뭐 이런 편지를 보냈나봐요. 어린이가요? 네. 그랬더니 루이스가 그런 느낌이랑 상관없이 믿음은 유효하다. 그리고 사실 나도 오랫동안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와, 그냥 뭐 섣불리 위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인 거죠. 아니 근데 어린이한테 자기 신앙적인 고민까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좀 놀라운데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이들한테 혹시 부담을 주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아이들을 뭐랄까 동등한 존재로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봐요. 아이들의 지성이나 감정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 조앤이라는 소녀한테 글쓰기 조언해주는 편지도 그렇거든요. 글쓰기 좋은데요? 네. 칭찬은 당연히 하면서도 날씨가 끔찍하다. 뭐 이런 과장된 표현 쓰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요. 오, 뭐 산문은 괜찮은데 시는 운을 연습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피드백을 줘요. 진짜 아이를 그냥 어른 작가 대하듯이 동등한 창작자로 대한 거죠. 와, 그렇군요. 근데 보통 나니아 이야기 하면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치려고 되게 치밀하게 기획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루이스 본인 편지를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던데요? 이건 진짜 기존의 생각을 좀 뒤집는 발견 같아요. 맞습니다. 루이스 본인도 그렇게 밝혔어요. 나니아가 무슨 교리를 설명하려고 수단으로 시작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진짜요? 그럼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건 이미지에서 출발했대요. 그냥 이미지요. 이미지요? 어떤? 예를 들면 그 눈 내리는 숲속에서 우산 들고 있는 파우누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썰매를 탄 하얀 마녀라던가 아니면 그 위대한 사자 아슬란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그냥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기독교적인 요소들은 그 이미지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고요. 계획했다기보다는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럼 그 감시하는 용 비유는 뭔가요?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네. 그 비유도 참 재밌죠. 어릴 때 그냥 의무감으로만 배웠던 종교적인 가르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진리에 다가가는 걸 턱 막고 있는 마치 감시하는 용처럼 느껴졌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는 생각한 거예요. 이런 진리들을 너무 딱딱하게 뭐 교리나 설교로만 전달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드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걸 상상력의 세계, 그러니까 나니아 같은 이야기 속으로 슬쩍 밀반입하면 어떨까? 밀반입이요.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이들이 가진 그 상상력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그 힘으로 감시하는 융을 넘어설 수 있게 문을 열어주려고 한 거고요. 그러고 보니 편지에서 힐라라는 아이가 그림을 보냈는데 그걸 보고 루이스가 마치 연극 마지막에 배우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인사하는 장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보고 이분 진짜 재치 있다, 유머 감각 있으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작품을 얼마나 세심하게 봤는지도 좀 느껴지고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잘 그렸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느꼈는지 표현해주면서 아이의 그 상상력을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죠. 이런 걸 보면 루이스가 어린 독자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진지하게 또 소중하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편지들을 쭉 보니까 루이스가 아이들 질문에는 정말 성실하게 답해주고 또 아이들이 뭔가 만들면 격려해주고 심지어 자기 고민까지 솔직하게 나누는 모습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나니아 이야기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요소가 더해졌다는 그 창작 과정. 이것도 참 흥미로웠고요. 감시하는 용을 넘어서 상상력을 통해서 마음을 열려고 했던 그 의도도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루이스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직접 편지로 소통했잖아요. 네. 이것처럼 오늘날의 창작자하고 독자가 직접 소통하는 경험이 그냥 우리가 작품 해설이나 비평글을 읽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의미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이 오래된 편지들이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어떤 소통의 방식, 또 그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